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7월 19일의 경기 첫 번째로 KT와 NC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데스파이네 선수와 이재학 선수입니다. 먼저 데스파이네 선수의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14경기 선발 등판에서 6승 4패 4.05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86과 3분의 2이닝 동안 91개의 피안타, 66개의 탈삼진, 총 39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데스파이네 선수죠. 현재 보시면 페이스를 어느 정도 찾은 것으로 보이는 데스파이네 선수인데 이렇게 두드러지는 건 홈런 부분입니다. 실점을 꾸준히 홈런을 허용하면서 그에 대한 실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5월달과 많이 달라진 모습 보이는 데스파이네 선수입니다. 여기에는 확실히 이 피홈런이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5월달에는 피홈런이 없었지만 6월로 오자마자 피홈런이 이때 7일날 롯데 경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기록하면서 이 실점이 늘어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데스파이네 선수입니다. 직전 경기 한화를 상대로 홈런을 맞지 않으니 역시나 한 개의 실점 호투를 보여줄 수 있었던 데스파이네 선수죠. 따라서 5월달과 6월달 이 피안타 개수를 비교를 해봐도 극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결국 이 중요한 거는 피홈런의 개수라고 보여지네요. 따라서 여기서 이 선수의 구종을 함께 살펴보시면 구종별 피안타율 중에서 특히 이 슬라이더에 대한 피안타율이 4할 2푼 9리로 높게 잡혀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슬라이더가 내일 높게 던져졌을 때 맞아나가는 홈런을 데스파이네 선수는 조심해야죠. 따라서 내일 이 슬라이더가 낮게 잘 제구되지 않는다면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데이터에서 NC를 상대로 한 데이터를 보셔도 이때 총 2경기를 포함하고 있죠. 여기에서 딱 홈런 차이 하나가 여기에서 패절이냐 아니냐에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그만큼 피홈런을 조심해야 하는 데스파이네 선수입니다. 상대는 NC의 이재학 선수죠. 이재학 선수의 데이터 함께 살펴보시면 올 시즌 12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3승 5패 방어율 5.84 기록하며 61과 3분의 2이닝 동안 68개의 피안타 그리고 총 40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삼진 또한 40개 기록하고 있네요. 이때 7월달 3경기에서는 이때 2패를 기록하면서 16과 3분의 2이닝 동안 피홈런이 5개 그리고 볼넷이 7개 총 12개의 실점을 통해서 최악투를 보여주고 있는 이재학 선수죠. 이재학 선수의 장점은 사이드암 투수라는 점이며 단점으로서는 구종이 사실상 직구와 체인지업 이 2개뿐이라는 점이라서 거기에 또한 이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3할 인건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종이 2개뿐인 점은 타수들에게 노림수를 가지게 하기 쉽게 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 이재학이 리그 팀 타율 2위에 있는 KT를 상대로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결국 테이블 세터 구간에서 이 볼넷이 많아지고 걸어나가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스스로 위기를 자처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해서 실점을 할 수도 있는 이재학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어서 양팀 타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근 양팀의 타선이 이번 주말 시리즈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이 NC의 경우에는 일요일에 8승 1패라는 압도적인 일요일 승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일 선발은 분명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NC는 일요일에 9점대의 높은 득점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아마도 데스파이네 선수도 피홈런을 기록하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1, 2차전과는 다르게 또 타격전이 예상되기도 하는 매치업이죠.
데스파이네 선수의 변하고 피안타율이 이 슬라이더뿐만 아니라 체인지업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좋지 못한 지표인 듯하며, 게다가 양 팀의 불펜이 약하다는 점과 거기에 또 이재학 선수 또한 구종에서 보시다시피 투피치 유형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분명히 다득점이 더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어서 같은 날에 롯데와 삼성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스트렐리 선수와 뷰캐넌 선수로 발표가 났지요. 먼저 롯데 스트렐리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를 보시면 총 이번 시즌에 13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방어율 2.07 그리고 3승 2패 기록 중이고요. 82와 3분의 2이닝 동안 60개의 피안타를 맞으며 탈삼진은 83개 잡고 있고 총 19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경우 올 시즌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안타까운 점은 득점 지원이 적은 탓에 승운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직전 두 경기에 타자들에게 큰 점수를 지원받으며 게다가 무실점 피칭으로 하나와 LG를 합 15개의 이닝 동안 완벽하게 묶어놨던 스트렐리 선수였습니다. 두 경기 연속 무실점 피칭이었죠. 역시나 이 스트렐리 선수는 분명 본인의 몫을 해주는 선수이며, 여기에서 보여주는 장점은 스트렐리 선수가 이닝이터라는 점이죠. 7월 이때 첫 NC전을 제외를 하고는 6월, 7월 달에 모든 경기가 7이닝 이상을 투구할 정도로 많은 이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은 스트렐리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삼성을 상대로 여기서 보이다시피 한 번의 무실점 피칭과 그리고 한 번에 이때는 4실점을 통해서 노디시전 기록하였던 스트렐리 선수인데, 이렇게 최근 페이스라면 호투를 분명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 스트렐리 선수죠. 이닝당 탈삼진이 하나를 넘으면서 탈삼진 능력도 분명히 보유한 스트렐리 선수는 아직까지는 데이터에도 보이다시피 공략하기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타자에게는 피안타율이 1할 6푼 4리로 피안타율 또한 아주 낮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낮은 수치로 떨어뜨려주면서 우타자들에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구종도 함께 살펴보시면 이 선수의 장점 중 강한 무기 중 하나인 이 슬라이더가 아주 잘 먹혀 들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타자들은 이에 대해서 공략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되네요. 이어서 삼성의 뷰캐넌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삼성의 뷰캐넌 선수는 올 시즌 12경기 총 선발로 등판하면서 8승 3패, 3.48의 방어율, 77과 3분의 2이닝 동안 74개의 피안타, 총 50개의 탈삼진, 그리고 30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이때 5월 말부터 안정적인 모습 보이며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던 뷰캐넌 선수죠. 하지만 이때 6월 25일 하나와의 경기에서 6개의 이닝 동안 8개의 실점을 기록하며 이때는 또 좋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래도 날씨 탓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7월 1일 이때 이때 경기에서는 하나와의 경기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9개의 이닝 동안 단 1개의 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첫 완투승을 기록하면서 다시 안정적인 모습 찾아갔습니다. 또한 이때 7월달에 총 3번 등판해서 22개의 이닝 동안 단 2개의 실점 그리고 3개의 승리를 챙기면서 에이스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죠. 피안타율은 좌우 타자 모두에게 2할 중반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 슬라이더, 싱커가 피안타율 각각 3할 중반대, 초반대로 높긴 하지만 구사율이 가장 높은 이 직구와 그리고 이 체인지업이 각각 피안타율 2할 6푼 1리, 1할 4푼 3리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뷰캐넌 선수의 체인지업은 이 중지와 약지를 벌려 잡아서 공이 스플리터처럼 움직이는 조금은 특이한 체인지업으로 처음 상대하는 타자들은 공의 궤적에 대해서 생소함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현재 KBO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뷰캐넌 선수만이 이러한 체인지업을 구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롯데를 처음 상대하는 뷰캐넌은 분명 그러한 부분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아무래도 두 선발 투수의 좋은 모습에서 보시다시피 저득점의 양상이 많이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다른 요소들을 떠나서 양쪽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이닝 히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불펜에 의한 방어의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선발 투수의 계량으로 경기를 예측하기 좋은 매치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준점이 8에서 8.5 정도로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만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아무래도 다른 요소들을 배제한 채 선발 투수의 구위와 길게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저득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지가 될 것 같은 그러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같은 날에 하나와 LG의 경기 데이터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서폴드 선수와 켈리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한화의 서폴드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경기 이번 시즌의 선발 등판에서 5승 7패, 방어율 4.54 기록 중에 있으며 81과 3분의 1이닝 동안 105개의 피안타, 49개 탈삼진, 총 41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죠. 이 선수는 6월 중순에 이때 3연승을 달리면서 페이스를 좋게 가져가나 싶었지만 7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무너져 내리고만 서폴드 선수죠.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화에서는 승리를 5개 기록하고 있기에 기대할 만한 선발 투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3경기의 데이터만 보자면 이 피안타율이 너무 높은 것은 아무래도 걸리긴 하네요. 게다가 실점 자체가 16개의 자책점을 가져갈 만큼 득점권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모습 보이면서 최근 페이스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때 구종을 함께 살펴보면 구종 중에서 이 체인지업이 분명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서폴드 선수지만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우타자에게 피안타율이 그대로 3할 오픈 7리 고스란히 이 직구와 토심 패스트볼에 피안타율에 작용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이러한 우타자에 대한 승부가 걱정이 되면서 LG의 핵심 타자들이 보시다시피 김현수, 오지환 그리고 라모스 등의 좌타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좌우타자 쉴 틈 없이 긴장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내일의 서폴드 선수입니다. 이어서 켈리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12경기 등판에서 4승 4패, 방어율은 4.63 기록 중이며 70개 이닝 동안 79개의 피안타, 그리고 53개의 탈삼진, 총 36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죠. 켈리 선수는 이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상하게 확고한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10일 이때 10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첫 경기부터 한 번 못 던지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꼭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는 그러한 패턴, 그러한 방식을 어느덧 10경기째 같은 패턴 반복해서 던졌죠. 하지만 7월 드디어 그 패턴을 깨고 3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1승 1패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인 것은 매 경기 이렇게 피안타의 개수가 많이 잡히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7월 이때 KT전까지만 해도 6경기 연속 홈런을 허용하였던 그러한 켈리 선수이며 직전 2경기에서는 홈런을 허용하진 않았지만 피안타의 개수가 합쳐서 16개로 과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켈리 선수는 전반적으로 피안타율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죠. 저 타자에게 특히 치우쳐서 맞지 않고요. 둘 다 고르게 어느 정도 3할에 근접하는 그러한 피안타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종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여기에는 평균 고속 146.1에 이 빠른 공은 위력을 과시하고 있고 커브 또한 준수하게 들어가고 있죠. 준수하게 활용되고 있죠. 하지만 이 투심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은 타자들에게 좋은 노림수가 될 것으로 보아서 조심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화는 선발 투수와는 또 별개로 두 경기 연속 저조한 득점력 보여주면서 최근 페이스가 다시 심각하게 안 좋아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살타의 개수가 늘어나고 득점권 상황에서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투수의 호투가 있더라도 승리로 그것이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LG의 선발인 켈리 선수는 이때 5월 한화를 상대로 이번 시즌 본인의 가장 좋은 경기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타격 전력에서도 1, 2차전을 들어본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 양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폴드 선수는 분명 구종에서도 말해주듯이 이 체인지업이 좋은 무기가 되지만 최근 직구의 구위가 안 좋아지면서 직구의 피안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타자와 자신감 있게 승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아도 내일은 LG의 승리가 더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